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가천선 실전편 일요경마를 찾아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12월 1일이네요. 이제 12월 달인데 연말연시에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스티븐의 어깨가 좀 무겁겠습니다만 그 무거움을 충분히 털어낼 수 있을 정도의 편성과 스티븐의 노림수 마필, 새벽조기 우수 마필들이 골고루 출전하고 있습니다. 즉 12월 1일 일요일 경마의 첫 단추는 잘 꿰 자신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자, 지난주 성적들은 어떠셨습니까? 지난주에 스티븐이 조교는 이런 것이다. 조교는 이렇게 봐야 된다. 월요일부터 조교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대지여걸 역시 방송에서도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고 현장에서 대지여걸을 놓고 때리면서 15배짜리 정말 일주일 동안 이 조교를 봤던 모습들을 여러분께 고스란히 전달해드리면서 실전에서 우리에게 돈이 되는 정말 한구라가 되는 마건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새벽 조교의 포인트는 바로 이런 것들이겠죠. 믿고 때리면 된다. 조교 좋은 거는 바로 우리가 검증이 됐습니다. 대지여걸의 K톱킹 비밀작전 15배짜리 시원하게 한구라 했고요. 역시 과천시장배 대상경주 대상경주에서 스티븐이 잘 승부를 안 잡는데 잡았다 하면은 걸리죠. 바로 라운퍼스트의 스피도 18배짜리 단군형 한방 오로지 한방으로 개거품 물면서 한구라를 해드렸습니다. 방송만 시청하셔도 이런 거는 뭐 한구라가 되겠죠. 점배당 마건을 완벽하게 부러뜨리면서 멋진 왕자의 찰리 스타일, 멋진 왕자가 해주지 않습니까? 역시 복승시 8.7배짜리 점배당 마건 사신 분들은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만 우리는 방송만 시청하셔도 이런 거 가볍게 잡아낼 수 있었던 경주고 금화슈프림의 백색광채 역시 비밀작전 승부 19.2배짜리 적중 여기에 오아시스 승부에서 1번 브레퀸 호크행진곡 브레퀸의 화려한 변신 컨디션이 완벽하게 살아났다라는 여러분께 정확한 내용과 훈련 패턴을 전달해드리면서 29.2배짜리 뭐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요거 한 방 때렸을 때 흐뭇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던 배당을 잡아냈습니다. 지난주에 다소 좀 아쉬웠던 경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때릴 때는 또 시원하게 한구라씩 했기 때문에 오늘 일요경마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배당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교 좋은 마필 많이 출전했다. 일요경마 쇼부는 스티븐이 책임져 보겠습니다. 네, 일요경마 먹을 게 많습니다. 여러분께 먹을 것을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이 부분이 이렇게 기쁠 줄이야. 12월 달의 첫 번째 일요경마인데 잘하겠습니다. 잘할 자신이 있어요. 오늘의 추천 경주 먼저 오픈해드리죠. 2경주, 3경주, 7경주예요. 237, 237, 2경주, 3경주, 7경주 요 세 개의 경주 서울에서 마번 오픈해드립니다. 오픈해드려요. 그리고 부산 1라운드도 스티븐이 추천 경주 마번 오픈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부산 승부를 포기하겠습니다. 부산 승부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잔바리는 좀 흘러가겠고 서울에 집중해야죠. 서울 4경주, 5경주, 8경주, 4, 5, 8 그냥 오십시오. 오세요. 그냥 오시면은 제가 책임지고 한 방씩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자신 있는 일요경마 여러분도 배팅해서 돈 벌고 저도 돈 벌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자, 서울 2라운드 시작해보죠. 1000m 국내산 6등급입니다. 12마리입니다. 신마들은 역시 스티븐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많이도 물어보시고 또 조교가 어떻냐 뭐 이런 부분들 뭐 여러분들도 저에게 궁금증이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뭐 마주님이라든지 마방에서도 또 우리가 상대마가 어떤 말이냐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스티븐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더 승부가 좀 강하구나. 얘네들이 조금 더 꼬랑지를 내렸구나. 이런 거를 짐작을 할 수 있죠. 아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소스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자, 8번 왕인행차입니다. 마명 기가 막히죠. 왕인행차. 왕인행차.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여기서 상대들보다 한 2, 3마시는 좀 앞선 모습 속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행 검사 때도 그렇고 훈련 패턴이 워낙에 좋습니다. 물론 이제 주행 검사 때 보면은 뭐 우승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이때 당시 이제 직선에서 채찍을 막 대요. 그러니까 재갈을 잘 뱉어. 보시면 아십니다. 재갈을 잘 안 물어. 그러니까 이동학 기수가 다시 한번 재갈을 막 물려요. 그것도 채찍을 대. 잘 안 무는 것 같아. 또 재갈을 풀어서 물려. 자, 이게 뭡니까? 재갈바지가 안 좋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11월 28일 날 계란형 큰 고리 재갈을 신청을 해서 이번에 장구류를 착용하고 나옵니다. 재갈을 좀 더 수월하게 잘 물 수 있는 장구류를 착용하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주목할 부분이 뭡니까? 단점이 있잖아요. 단점을 커버를 한다라는 거예요. 단점을 보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승부기가 없으면 말이 안 좋으면 전혀 신경 안 쓰죠. 여러분들도 여성을 만나러 나갈 때는 머리에 찬지름 바르고 나가죠. 하지만 친구 만나러 나갈 때는 모자 쓰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인행차도 이번에 이 계란형 큰 고리 재갈을 신청했다라는 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승부기를 조금 더 엿볼 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 왕인행차 조교 좋고요. 단점도 분명히 커버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8번은 여기서는 강력한 충마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야, 여기선 6번 이 조이브라더가 초반에 빠르게만 이 앞선에 붙어준다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근데 찜찜한 건 딱 하나입니다. 유승환 기수예요. 유승환 기수가 말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착하죠. 마음이 착하. 그냥 이 말 가면 먼저 가. 가. 물론 이제 안전을 위해서 마필과의 이제 싸우면은 안장이라도 살짝 미끄러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 안전을 위해서 상대들과 이제 싸우지 않으려는 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어찌됐건 유승환 기수가 정말 좀 독한 마음 먹고 내가 여기서는 앞에 한번 찌르고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다라면 승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상 또 보내줄 거 다 보내주고 내가 한번 참고 따야지 하는 순간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6번 조이브라더 어찌됐거나 전개로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줄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에 9번 이 야오 골든캣도 제가 봤을 땐 데뷔전보다는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이 확실하게 말이 올라와 있는 모습. 그래서 6주입니다. 6주. 기다렸다. 나는 말이 만들어지길 기다렸다. 이런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외곽에 있는 열하나 나의 전설인데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냐 안 불리하냐 이 신마들은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신경을 쓰실 거예요. 신마들은 인코스가 유리하지. 그거는 선행 마필이었을 때가 여러분들이 맞는 주장이고요. 선행 마필들이 아니었을 때는 외곽에 있는 열하나 나의 전설 애는 취입입니다. 참고서 감고 넘어가면서 종반 역습인데 신마들은 언제 어떻게 빠르게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절대 11번 게이트라고 하더라도 애가 뭐 취입 깡바닥 취입이라는 생각은 전혀 버리십시오. 애가 오히려 선행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 상태는 좋아졌기 때문에 열하나 나의 전설 요 녀석까지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서울 2라운드는요 8번 왕인 행차입니다. 왕인 행차 정말 제대로 행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8번을 중심에 놓겠고요. 6번, 9번, 11번 8번 놓고 6번, 9번, 11번 요 세 방 안에서 힘을 실어보겠습니다. 자, 서울 3라운드입니다. 1200m죠. 혼합 4등급 핸디캡 경주고요. 12마리가 게이트를 채우고 나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스티븐의 말을 좀 이해를 하신다면 스티븐의 막건을 인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인정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건을 사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번 경주는 사연이 있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다. 사연이 있는 마필. 먼저 6번이 이 DK 마루부터 볼까요? 직전 경주 어땠습니까? 진로 막히고 말이 완전히 개병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개가 꼬여버리면 말이 저렇게 뛰구나라는 걸 대표적인 예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전개가 꼬이라는 그런 법이 없죠. 전개가 물론 잘 풀리라는 법도 없습니다만 그럼 마필의 능력은 어떠냐?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마필의 능력 기본적으로 워낙에 베이스가 깔려있는 마필이고 훈련 패턴도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저런 이 진로도 막히고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번 경주 전개를 잘 풀어내서 해결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한 그런 사연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에요. 조교 너무 좋아요. 여기에 7번 로드반이 있습니다. 얘도 사연이 있죠. 데뷔 전에 1300을 썼어요.
1300을 썼기 때문에 1300을 썼는데 3착입니다. 멀로에서 이 송재철로 안장 교체가 됐고요. 조교 상태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7번 로드반이 이번 경주 직전처럼 좀 편안하게 전개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도 한 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프 말 그대로 50대 50으로 봅니다. 전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말의 능력은 충분하죠. 여기에 8번 마크 스토리는 현장에서 인기리 팔립니다. 왜? 데뷔전에 1분이 아니죠. 그냥 59초 5, 1000m를 관통해버렸어요. 후차권과 8마신차. 정말 괴물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번 경주는 부담 중량이 올라가면서 57의 부담 중량. 이세마에게 한계 부중이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마주님들도 사실 이런 케이스라면 좀 말을 아끼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타지 마라. 말이 고장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성립이 됩니다. 8번 마크 스토리는. 조교는 역시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7번, 8번 이 8번을 필두로 이렇게 팔리는 형상 속에서 과연 8번을 믿고 들어갈 수 있을지 한 번 더 의문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9번 슈로브입니다. 박상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꺼리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친놈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겨야 제가 삽니다. 그렇죠? 근데 왜 제가 박상우 기술을 놓고 배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도 뭐 전개도 꼬이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전에 단거리에서 선의권에 따라가는 라스트의 걸음이 의미심장하게 잘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훈련 패턴이 더 좋아요. 저는 박상우 기술을 계속 48조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이번 경주 한 번 더 승부 타이밍을 가져가라는 파이팅 넘치는 바로 김대근 조교사의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박상우 기수가 여기서는 충분히 해결이 된다. 뻔히 보이는 8번, 7번 요 깜빡이 맞건이 우리에게 과연 승부가 되는지 이런 불안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팅 하실라 마십시오. 하지만 제 눈에는 9번 슈로비 이번에 바로 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9번을 놓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9번 슈롭을 놓고 했고요. 6번, 7번, 8번, 9번 놓고 6, 7, 8 요 세 방 안에서 힘을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네, 부산 1라운드입니다. 1000m로 짜여진 국내선 5등급 핸디캡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뭐 주로 파악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시 여겨질 것 같아요. 예시장 상태라든지 뭐 마필의 뭐 체중 변동이라든지 분명히 그런 거를 한 번 더 따져보자. 그만큼 능력 차로 따진다라면 독토리 퀴제기가 맞아요. 다만 제가 충마로 믿고 있는 마필은 바로 10번 이 시크릿 레거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3번, 이 8번 게이트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나름 선방을 해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산은 뭐 19조, 30조 뭐 이런 이 마방들이 최근에 워낙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침체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마방에서 계속 변화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10번 시크릿 레거시란 마필은요, 외곽 게이트지만 전혀 불리함이 없어 보인다. 즉 세 번째만 따라가도 여기서는 커트라인입니다. 커트라인이라는 건 복승식 기준의 한 자리는 충분히 차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10번 게이트에 있습니다만 애가 세 번째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요, 초반에 선행 나갈 수 있는 애 5번 최강 터치. 글쎄 애가 선행 갈까요? 제가 봤을 땐 쟤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고요. 초반에 그렇게 발 빠른 애들이 없어요. 뭐 8번 킹 오브 아델 뭐 요런 애들도 뭐 따라가는 게 급하겠죠. 워낙에 빠른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초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지 않다. 10번 시크릿 레거시 애를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맞습니다. 여기에 5번 이 최강 터치도 직전에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나가면서 이번 경주 승급전을 맞이하는데 분명히 판때기는 세졌어요. 판도는 좀 올려야 됩니다. 얘도 판때기는 세졌는데 잠재된 능력은 1번이죠. 잠재된 능력. 애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제부터다. 그런 상승세를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기 때문에 5번 최강 터치는 세게 볼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컨디션 자체가 많이 좋아지면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 7번 매직 해피에게 이번에는 송계윤이가 아닌 효식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건 역시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변화가 오고 있는 이번 이 별빛 오름 직전에 역시나 공백전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뛰었어요. 근데 이번에 조교 패턴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별빛 오름의 변화 종반 역습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산 1라운드죠. 10번 이 스크린 레거시 이성재 기술을 믿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10번 놓고 들어가는 경주고요. 2번, 5번, 7번 10번 놓고 2번, 5번, 7번 요 세 방 안에서 정리합니다. 자, 서울 7라운드죠. 1300m 국내선 4등급 핸디캡입니다. 12마리가 게이트를 채우고 출전을 합니다. 자, 직전에 1번 마이티럭을 이겼던 9번 화이트 퀸, 그리고 최근에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우승과 3착, 또 우승했다 4착했던 이 8번 제마트급. 그러면 홀짝홀짝이니까 이번에 뭐 우승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계시고. 어찌됐건 간에 인기마 필들이 이렇게 좀 두각을 보이나. 이번 사가랑도 팔리나요? 제가 봤을 때 좀 힘들어 보이고요. 5번 슈퍼여왕 조금 더 밝아줘야 되고, 7번 맥파이도 근데 가능성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편성은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번 마이티럭이 1번 마이티럭. 저는 기본기는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코스까지 고양이에게 생선을 줘버린 격이죠.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데 왜 1번 마이티럭을 우리가 흠집을 내고 불안하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당연히 훈련 패턴이 워낙에 좋고 또 인코스가 상당히 유리한 녀석입니다. 결정력 부족의 단점은 분명히 지니고 있는 녀석은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기복을 보이고 입상에 번번이 좀 실패하고 2착과 3착을 넘나드는 부분으로 성립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번에 인코스라면 이런 전력이라면 충분히 끈끈하게 좀 버틸 수가 있는 그러한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빅투아르 뭐 열심히 타줘야죠. 내년 4월까지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잔잔바리가 아닌 뭐 한구라씩 하려고 열심히 탈 겁니다. 자, 여기에 9번 화이트퀸입니다. 애를 한번 보면은요, 그래요. 9번 화이트퀸을 보다 보니까 최근에 안말 한정 경주에만 뛰었어. 그래서 이번에 핸디캡 경주야. 에이, 좀 약하게 볼까? 근데 이번에 출중하는 마필들이 9두가 안말입니다. 안말 한정 경주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말 한정 경주에서 핸디캡 경주 나왔어? 좀 약하게 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안 보셔도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어찌 됐건 간에 이 9번 화이트 퀸이란 마필은요, 직전 경주 박오른 기수가 뭡니까? 도안이면 뭐예요? 질러. 선행 가서 모래 안 쳐맞으면 나는 자신 있어. 모래 쳐맞으면 말이 병신이 돼. 자, 이번 경주 9번 화이트 퀸이 선행을 가냐 못 가냐,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6대 4입니다. 선행을 간다의 6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한 번 더 리턴 매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8번 제마트급도 기본기는 이 충분한 녀석이기 때문에 안고 가야겠지만, 여기서 재밌는 마필은 바로 6번 광마일입니다. 광마일. 제가 직전에 놓고 때렸다가 개망신을 당한 마필인데요. 정말 잠재는 능력은 있습니다. 승부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1번 이 마이티력이라는 이 충분한 능력을 뽑아낼 수가 있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6번 광마일에 좀 변화된 이 변수 막건까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7라운드는 이제 1번 이 마이티럭이죠. 1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고요. 6번, 8번, 9번입니다. 1번 놓고 6, 8, 9 요 세 방 안에서 정리합니다. 네, 오늘 일요경마 역시 마판의 젊은 피입니다. 지금 이곳저곳 할 것 없이 뛰어다니면서 그야말로 노력과 또 재능으로 여러분께 좋은 막건들을 전달해주고 있죠. 자, 윤택 위원입니다. 또 1경주와 마지막 경주 일요경마에서 또 자신 있다고 하니까요. 또 어떤 내용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배팅 공략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택 위원. 개가 천선 가족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1월의 월말입니다. 월말 1호 경마 1경주 마지막 경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주도 현장에서 좀 최선을 잘해서 실수 없이 이게 이길 수 있는 경마를 해야 되겠고요. 자, 이제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이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좀 더 현장에서 제가 노력을 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1호 경마는 현장에서 확실하게 집중을 하겠습니다.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거리 1300 국산 육군 별정경주 시네마 접전구도 편성 5번의 뉴몬 워리어 데뷔전 잘 뛰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아깝게 3창에 머물렀던 8번의 대승킨, 그리고 이제 발전기대치에서는 굉장히 높게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복병마 9번의 금화플로러스가 있습니다. 일단 축은 데뷔전 1000m에서는 입상을 했습니다만 그 직전 경주에서는 좀 실망스러웠죠. 8번의 대승킨을 놓고 때리겠습니다. 일단 선두권에 빠르지가 않아서 선두권에 이번 경주 자기가 가담을 할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이제 18조가 월말을 앞두면서 이번 주 굉장히 의욕을 보여가면서 조결을 많이 했습니다. 8번의 대승킨의 상태도 좋아요. 8번의 대승킨을 축으로 놓고요. 5번은 뉴몬 워리어, 여기에 이제 외곽에 9번의 금화 플로러스, 거의 이제 발전기를 지는 11하나의 베스트 탑까지만 보면 됩니다. 자, 1경주는 어른 경주가 아닙니다. 길게 말씀드릴 이유도 없을 테고, 때리고 받추는 막건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자. 자, 8번, 5번에 원틀로 때려놓고 기습 가능성이 존재하는 두 마리, 9번의 금화 플로러스, 11 베스트 탑, 이 두 마리 쪽에만 좀 더 이제 배팅 포커스를 맞추면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이제 거리 1400m 레이스입니다. 2군 마필들이 3호 좀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경주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있는 마필들입니다. 준비를 좀 오랜 시간 하면서 전력 보강을 또 이루어냈고, 요번 경주를 앞두면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 역시도 여러 출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핵심은 12의 박차오름, 10번의 성파, 그리고 안쪽에서 또 선두권을 치고 나갈 수 있는 7번의 해오까지 빠른 마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자, 하지만 이 빠른 마필 3마리가 최근에 기량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선두권이 몰락이 되는 빌미를 제공을 하는 그런 전력들이기도 합니다. 능력상으로는 11 왕벚꽃이 제일 좋기는 한데, 얘도 이제 53주라는 어마어마한 공백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얘도 이제 당장은 놓고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주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자, 지금 상황에서 강공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이 무엇이 있느냐. 자, 9번은 짱콩입니다. 이트인 마주가 돌콩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마필을 가지고 있죠. 어마어마한 능력 마필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마필이 지금 부적격 처리를 받았습니다. 이 조결을 하다가 다리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뭐 폐마를 한 해 만에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이 9번의 짱콩이 당연히 승부 의지 자체가 높아진 상황이고, 최근 경주에서 이제 변화된 걸음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9번의 짱콩을 놓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얘가 승부 의지 좋고 현장 컨디션까지 좋다라면은 현장에서 이제 당연히 뭐 승부로 강도를 잔뜩 올려야 되겠죠. 자, 9를 놓고 3번의 대군 천하와 6번의 대군 제페, 대군 시리즈 두 마리는 다 좋습니다. 마필들이 지금 다 좋아요. 그래서 9를 놓고 36 두 방 맞건 요거는 이제 위로 좀 올려주시고, 이제 복병권에 이제 12의 박차오름도 외곽이라면은 아예 초반부터 빠르게 내빼가지고 선행을 뽑아나갈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고, 앞선이 무너지면 5번의 예상 백승에 고배랑 막건도 기대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마지막 경주는 9를 놓고 3번, 6번, 12번, 5번, 9 놓고 3, 5, 6, 12 네 방의 막건 쪽에 순서대로 좀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일요일 마지막 경주는 마무리를 지어보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또 12월의 스타트 지점인데, 요 스타트 지점에 또 좋은 결과까지 이어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 4라운드 스티븐이 개가천선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300m 국내선 6등급 별정 A형 방식입니다.
총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이번 경주는 액면상 기록으로 모두 다 흐지부지 얼레벌레 이렇다 할 성적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직전 경주 2차권 진입에 성공했던 이번 달리는 빛깔이 현장에서 인기 1위 갑니다. 글쎄요. 달리는 빛깔이 인기 1위 가도 되는 경주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시할 전력은 아닙니다만 인기 1위는 택도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저는 이번 달리는 빛깔을 좀 이겨줄 수 있는 녀석들이 한 두세 두는 있다고 봐요. 최소한. 그건 다 조교에서 캐치를 해낸 거죠. 제가 월요 새벽 조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시고 승부를 해주셨던 대지역을 있죠. 대표적으로 제가 월요일 날부터 대지역을 좋다. 승부처 바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대지역을 좋다. 현장에서 15배 때렸습니다. 자, 월요 새벽 조교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바로 9번 원더풀 라이트가 나옵니다. 외곽 게이트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1300 나온 순간 찬스예요. 찬스. 제가 아무리 봐도요. 이번 경주 9번 원더풀 라이트는 종반의 아름다운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저는 제 눈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새벽 조교 웃음 아필인 9번 원더풀 라이트를 중심에 놓고 자신 있게 4라운드 때립니다. 네, 서울 5라운드입니다. 1300m 국내선 5등급 핸디캡이죠. 12마리가 게이트를 채우고 출전하고 있고요. 최근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5번 블랙파티라든지 이런 녀석들이 현장에서 인기권에 팔립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쟤도 사실 결정력이 상당히 불안한 녀석이에요. 6월 15일 날 그리고 9월 1일 날 공백전에 이착을 했는데 선두권가 7마신 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3주라는 공백도 있어요. 이걸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지. 그리고 부담 중량도 2개 반이 올라가서 56kg. 사실 경주의 능력으로 따진다면 물론 5번 블랙파티를 우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공백과 늘어난 부담 중량은 우리에게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패착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블랙파티가 여기서는 충마가 아니다. 여기서는 될 만한 마필들이 은근히 많죠. 왜? 고만고만하니까. 그럴싸한 능력들을 모두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시나 변화를 보여주고 전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조교 때 확실하게 컨디션이 올라와 있는 그런 녀석을 놓고서 승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서울 5라운드입니다. 우리가 4라운드 때 개가천선에서 한구라를 했다라면 역시 5라운드 딱 먹은 자금 30%만 꺼내 들고요. 엎어치기 들어가자고요. 서울 5라운드 비밀작전 자신있게 중배당으로 때리겠습니다. 서울 8라운드 스티븐이 오아시스 승부를 선정을 했습니다. 1300m 국내선 4등급 핸디캡입니다. 12마리가 게이트를 채우고 나오고요. 사전 인기도를 본다라면 오늘 일요 경마에서 가장 혼전도가 높은 경주가 바로 이번 8라운드입니다. 애도 될 것 같고 쟤도 될 것 같고 왜? 나름 사연들이 다 있거든. 내가 한 번씩은 배팅을 해봤던 녀석들이 출전을 할 겁니다. 될 듯 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번 경주 모두 모여서 맞짱을 뜬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다면요. 이건 찬스라고 봐요. 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스티븐도 여기에다가 돈질을 해봤겠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고 스티븐의 특급 관리마. 이번이 찬스라고 확신이 되는 훈련 패턴까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승부 조교를 시행한 녀석이 출전을 합니다. 저는 그 녀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현장에서 배당이 얼마가 되던 간에 자신 있게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서울 8라운드 오아시스 먹을 때 확실하게 챙겨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티븐이 언급드렸던 해당 경주들 승부처들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스티븐이 기필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돈 따는 그날까지 스티븐이 희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